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엄청난 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EV6 페이스리프트 아닙니다. 오늘은 EV6의 동생격인 진짜 전기차 시대를 열어줄 기아의 야심작 EV3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저 사진들이 공개됐잖아요. 이 외관 사진들을 보면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포인트들도 집어드리고요.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비싼 전기차를 살 때는 신중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전기차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이어온 그 기술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새로운 엔진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있었던 엔진을 조금 개량을 해서 아니면 조금 뭔가 더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정도의 그냥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급 차이를 나눠놔요. 예를 들어 4기통, 6기통, 12기통 이런 식으로 기통수를 나누든지 여기에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뭐 디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기준점을 나눠놨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일이 없죠. 전기차는 어때요?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진짜 뭐 몇 년 전의 전기차와 올해 초에 나온 전기차를 비교해보면 거의 하늘과 땅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 뭐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냐, 뭐 주행거리도 10에서 15% 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전기 모터와 배터리의 효율성이 이전 모델 비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대수야, 내가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접근법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나는 편하게 타고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전기차 가격은요 5천만 원 초반에서 6천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 지급을 받아서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나는 1억 뭐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뭐 롤스로이스 스펙터 이거 막 비싸잖아요. 이런 비싼 고가의 전기차를 샀다가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온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던 전기차들의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기차를 살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사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EV3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를 열어줄 기아의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기아 EV3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기아의 전기차들은 어떤 이름을 통일을 하고 있나요? EV5, EV6, EV9,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올 EV3와 EV4까지 EV를 통일하고 있죠. 이 네이밍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의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초로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시리즈로 통일을 하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 시리즈로 통일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EV3가 중요하느냐? EV3는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가격과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자, EV3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서 많이 봤죠? EV9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주행 가는 거리도 이전에 나왔던 경쟁 모델 대비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고요. 극단적인 예로 이전에 나왔던 거의 한 5천, 6천만 원 정도 되는 EV6와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둘러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오포짓 유나이티드, 기아가 보여주고 있는 패밀리룩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딱 디자인만 봐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요. 차 크기도 우리가 위장막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많이 커졌다, 흡사 거의 소렌토까지는 아니지만 스포티지보다는 좀 더 커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펜다라든지 보닛이라든지 범퍼 라인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볼륨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서 봤을 때는 EV9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차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 거죠. 전면부에 공개된 요 티저 사진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전 처음에 보고서는 요거 나쁘지 않다, EV9 느낌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수직형 헤드램프를 EV9과 동일하게 채택을 하고 있죠. EV9의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뭐를 강조했죠?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EV3가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스몰 큐브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6개의 모듈로 12개의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EV9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 EV와 코나 EV는 안 들어가요. EV3 같은 경우에는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 그러니까 1억 원짜리 EV9에 들어가 있었던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EV9에 있고요. G90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G80, GB80 막 이런 고가의 차들에 들어가 있는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가 EV3에 적용되는 거죠.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약간 부품을 조금 저렴한 걸 써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EV3에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기아가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안 팔리고 주춤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뭐 전기차를 살 만한 사람들이 다 샀기 때문에 안 팔린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가격이에요. 이전 전기차가 많이 팔렸을 때는 보조금도 많이 나왔고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가격이 훨씬 저렴해. 거기에 보조금까지만 받으면 이거 괜찮아. 근데 거기에 옵션 구성만 비교해도 내연기관을 따졌을 때는 이 정도 마력에 이 정도 옵션을 들어가려면 최소 한 1.5배 이상 금액을 줘야 되는데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저렴해졌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구매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막 고급하니 뭐니 뭐 옵션이 뭐니 이러면서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거나 아니면 훨씬 비싸던지,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게 된 거죠. 이 점을 기아가 캐치를 하고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옵션 구성도 더 많이 집어넣고 가격도 많이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가 EV3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티저 사진을 좀 보니까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역시도 들어갈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도 턴 시그널 역할을 하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원래 기존엔 좀 어때요? 점등 형태로 방향지시등이 들어갔는데 이 티저 사진을 보면 약간 턴 시그널처럼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웰컴 라이트는 EV9에도 있잖아요. 이 헤드램프의 그 방향을 좀 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몇 개 패턴을 바꾸는 것처럼 웰컴 라이트가 아마 들어간다면 EV3의 포인트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웰컴 라이트를 또 왜 넣어준 줄 알아요? 이 EV3의 주 타겟층을 생각한다면 웰컴 라이트를 넣어주면 하는 거죠. EV3는 어때요? 기아 최초로 나오는 소형 SUV EV 모델이에요. 상징성이 있죠. 소형 SUV면 어때요? 국내 지금 내연차 기준에서도 잘 팔리잖아요. 처음에 티볼리가 나왔을 때도 야 소형 SUV 누가 사냐. SUV면은 이 레저 스포츠나 액티비티한 스포츠 활동,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기 때문에 최소 중형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소형은 없었거든요. 티볼리가 소형 SUV를 내놓고 파격적인 변신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이제 부랴부랴 현대도 뭐 베뉴나 코나 막 내놓고 기아도 막 셀토스 내놓고 막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EV3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로 실용성, 그 다음에 20, 30대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출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웰컴 라이트를 집어넣는 거죠. 단순히 옵션이 이게 그냥 하나 들어갔다, 뭐 넣어줬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넣어줬느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후면부에 공개된 사진도 보면 EV9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죠. 저희가 위장막에 봤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 EV9의 축소판이다. 하지만 EV9과 좀 다르게 이 테일램프의 라인이 Y자에서 조금 더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최초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면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가 들어가요. 이거 보통 비싼 고급 차에만 넣어주는 옵션들이거든요. 근데 EV9에 있었던 이 히든 와이퍼, 히든 타입 와이퍼가 EV3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는요, 니로 EV라든지 코나 EV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옵션이에요. 근데 이게 EV3에는 그대로 들어간다.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기아에서 EV3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디자인 보면 어때요? 좌우 휀다의 볼륨감이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C필러 라인, 요거는 와이드한 스탠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거죠. 요 느낌은 전면에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라인과 비슷한 형상을 주기 위해 이런 라인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연결된 요 라인들을 봤을 때 차가 되게 스포티하고 SUV의 좀 그런 껑충 뛴 느낌보다는 좀 부드럽게 연결된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풀 LED 테일램프가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살짝 면발광 느낌도 조금은 나거든요. 요거 역시도 EV9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준다 보면 되는데요. 차값을 생각한다면 이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의 웬만한 옵션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전면에 웰컴 라이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웰컴 라이트는 웬만하면 전면부는 거의 다 나와요. 하지만 후면부 테일램프의 웰컴 라이트는 좀 고급 차이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GB80도 전면부에는 웰컴 라이트가 나오지만 후면부 테일램프는 웰컴 라이트가 안 나옵니다. GB80 쿠페만 웰컴 라이트가 후면까지 같이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G80도 그래요. 전면까지는 이 웰컴 라이트가 나오는데 후면에는 안 나옵니다. 그랜저가 그나마 전면과 후면이 웰컴 라이트가 같이 나오는데 EV3는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에도 불구하고 젊은 소비자분들의 그런 구매 욕구를 좀 당기기 위해서 전면과 후면 다 같이 웰컴 라이트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개된 티저 사진을 보면 약간 웰컴 라이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포인트들이 몇 개 보이기는 해요. 이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면은 단순히 그냥 이 LED 테일램프만 넣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웰컴 라이트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프를 보면 어때요? 요게 약간 스포일러처럼 되긴 한데 전면에 C필러 중간이 블랙으로 좀 뚫려 있기 때문에 약간 상하로 나눠져 있죠. 위에는 차체와 동일한 색으로 약간 좀 떠 있고 밑에 측면은 슬림하게 빠져서 약간 역동적인 루프 라인을 좀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나눈 이유가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소형 SUV잖아요. 소형 SUV는 현실적으로 좀 차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이 제한이 있는 크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커 보이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루프 라인을 조금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로팅 루프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 AB C필러가 블랙 소재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블랙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루프 디자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플로팅 루프라고 하는데 차의 루프를 좀 띄워놔서 예쁘게 혹은 멋있게 보이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되고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eGMP 플랫폼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한 체급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5나 EV6가 사용했었던 eGMP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나 공간의 활용도에서도 이전 모델인 아이오닉5와 6에 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로 나올 것 같은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한 58kWh 배터리가 나올 것 같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아이오닉5나 EV6에서 봤었던 한 81kWh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eGMP 플랫폼과 배터리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충전 속도나 주행 가는 거리도 니로 코나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그냥 아이오닉5나 EV6와 비슷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스탠다드가 한 53kWh 배터리 용량이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0 후반에서 40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인증 중이긴 합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82kWh, 뭐 81 정도 된다고 하면은 400 중반에서 400 후반 좀 주행거리가 잘 나오면은 500 정도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소형 SUV급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공간의 활용성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좋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레이랑은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품성이나 가격, 그다음에 공간도 확보가 될 거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아예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만들었다 하지만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니로와 코나보다는 EV3가 훨씬 더 실용적인 공간성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들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니로랑 코나가 64.8kWh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보통 400에서 417km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EV3가 81 정도 나온다. 아니면은 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롱레인지는 확실히 경쟁 모델 대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LFP 배터리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리튬 이온 배터리도 개발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도 같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배터리 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리튬 이온도 똑같은 게 아니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때문에 EV3의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경쟁 모델에 비해서 이전에 나온 모델에 비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기술 개발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EV3가 왜 이게 상징성이냐, 전기차 모델을 왜 열어가는 기준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팔려요. 비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판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아 내부에서도 가성비 있는 모델을 내놓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EV9이 잘 안 팔렸었고 할인 대나로 조금 좀 이미지 실출했잖아요. 반대로 LFP 배터리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던 레이 EV가 어땠어요? 가격과 상품성의 이유로 꽤 많이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아도 단순히 이제 뭐 상품성 좋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에 가성비를 얹자 해서 EV3를 처음 내놓고, 그 이후에 약간 세단 형태인 EV4와 우리 중국에서 공개됐던 EV5를 25년, 26년 요 사이에 대중화 모델을 좀 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EV3, EV4, EV5, EV6, EV9까지 이어지는 EV 시리즈가 완성이 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출시 일자를 딱 보면 재미나게 연결이 돼요. 21년도에 뭐 나왔어요? 전용 플랫폼인 EV6가 나왔고요. 22년도에는 파생 모델이긴 하지만 니로 EV가 나왔죠. 23년도에는 EV9이 출시가 됐고, 여기에 이제 파생 모델로 레이 EV가 23년도에 나왔죠. 자, 그렇다면 24년도 올해는 EV3를 출시해가지고 약간 여러분들께 전기차로 좀 진입할 수 있게끔 활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25년도에는 EV4와 EV5가 출격 대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EV3는 과연 어떤 포지션이냐? 간단합니다. EV3는요, 니로와 코나 EV의 경쟁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형 SUV로 공간과 실용성, 가격까지 잡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실히 EV3가 출시가 되면서 최초 소형 SUV 전기차로서 주행거리, 뭐 공간, 신기술, 우수한 상품성까지 가져와가지고 기존의 전기차를 좀 구매하기 꺼려했던 분들을 좀 타겟으로 한 20, 30대 젊은 소비자분들을 타겟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거의 EV9에 들어가 있었던 요 일자로 들어간 통합형 디스플레이, 넓은 실내 공간, 그 다음에 EV3밖에 안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요거는 영상이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실내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이게 5월 한 말 정도에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은 그때 이제 좀 썰을 푸는데, 잠깐 이야기하면 EV3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들과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EV3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내연기관 대비 EV3만의 매력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이테크한 그런 전기차의 기술력, 그 다음에 가격, 옵션, 가성비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에 나올 거냐? 이게 핵심 아닐까요? EV3 같은 경우가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요. 니로랑 거의 비슷하거나 니로의 언저리 수준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 오히려 가성비 있게, 아이오닉5나 EV6를 좀 구매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EV3로 넘어가게끔 확실하게 급 차이를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팀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EV3에 들어가 있는 이 기술들, 그리고 EV3만에 선택하는 옵션들이 EV5, 6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오히려 기술이나 옵션들이 EV3에 더 많이 들어가고, 주행 가는 거리도 뭐 400 중후반,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들어간다고 치면은 아이오닉5랑 6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도 없어요. 게다가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차급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뭐 작은 것도 아니에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까지 굉장히 넓죠. 이러면은 팀킬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EV5랑 좀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거죠. 아마 계약하고 출시하면은 5월 말에 나오니까 6월 초부터는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저는 4천만 원 초중반의 금액에 나와서 보조금 받으면은 3천 한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옵션을 또 추가하다 보면 얘도 한 5천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가요. 보조금 받으면 실구매가 4천 초반에서 중반? 만약에 진짜 옵션을 좀 적게는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진짜 3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이 많이 꽁꽁 얼어붙었죠? 하지만 EV3가 출시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전기차에 좀 부정적이었던 분들 역시도 EV3의 가격과 경쟁력, 상품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살만한 전기차가 나왔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기차의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전기차 안 사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전기차는 불편한 차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사는데, 아무리 매체에서 전기차 좋아요, 전기차 사세요, 백날 떠들어봐야 안 사는 이유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전에는 내연기관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출력도 내연기관 대비 훨씬 월등하고 유지비까지 저렴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기료도 많이 올랐고 충전 시설이 많아졌다고 해도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맨날 충전하려면 불편해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만한 메리트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핀트를 잘 잡아야 돼요. 실제 구매자들은 매력 포인트와 구매 포인트가 있어야 구매를 하는 거죠. 그 포인트가 EV3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그 다음에 소형 SUV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디자인도 누가 봐도 EV9 그대로 압축해서 EV3에 들어가고 거기에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와 웰컴 라이트, 실내도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진짜 압도적인 그런 옵션들과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EV3 이번에 출시하면 소비자분들에 인해서 좀 선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더 많이 이야기했던 또 영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